모든 사람은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각각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만의 반짝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간단한 방법으로 당신의 반짝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놀랍게도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는 단지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빛남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청소력이라고 합니다. 청소력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힘이며 한 가지는 플러스를 불러들이는 힘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은 당신 자신을 나타냅니다. 또한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방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방이 더럽다면 아쉽지만 행운도 꿈도 재수도 전부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것만으로 그치면 좋겠지만 방이 더러운 채로 방치하게 된다면 아군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것도, 다이어트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도, 자산이 늘지 않는 것도, 인생이 재미가 없는 것도, 허무한 것도 전부 당신의 방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이 더러워서 아군이 생긴 것으로 재수가 없는 거라면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 거죠. 청소를 하면 운이 다시 좋아지게 됩니다. 청소력의 저자 마스다 미쓰히로는 하우스 클리닝 관련 일에 종사하며 가족 관계가 원만하거나 잘 나가는 기업 그리고 부자들의 집은 공통적으로 청소가 잘 되어 있으며 심플하고 잘 정돈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서 방은 살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나타낸다라는 법칙을 알아내게 됩니다. 더러운 공간이 마이너스의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의 실험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한 대는 보닛을 열어둔 채로 일주일을 방치해놓고 다른 한 대는 한쪽 유리창을 일부러 깨진 상태로 보닛을 열어두게 된다면 멀쩡한 창문의 자동차는 일주일을 놔둬도 처음 그 상태를 보존하게 되지만 깨진 유리창의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폐차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즉 작은 마이너스를 방치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큰 마이너스를 불러들인다는 거죠. 청소는 단순하게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할 때와 더러운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할 때 일단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당장 책상을 깨끗하게 청소만 해놔도 기분 자체가 달라지죠.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종원님이 나와서 항상 장사 안 되는 가게들에 가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주방 청소 상태이며 그걸 보고 가장 먼저 시키는 게 청소입니다. 물론 음식 장사기 때문에 청결이 가장 먼저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백종원님 본인도 사업 망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대청소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단순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는 거죠.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튜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안 좋은 댓글들은 그냥 삭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플로도 팬이고 악플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지만 굳이 안 좋은 댓글을 남겨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저도 이게 세 번째 채널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악플이 악플을 낳게 되면서 상처만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 악플에도 사람이 상처받게 되다 보니 그냥 과감하게 지워버립니다. 내 채널에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는 거죠. 좋은 말만 듣고 살아도 힘든 세상에서 나쁜 말 먹어가면서 기분 나쁠 필요는 없잖아요. 말 그대로 이건 웹상에서, 내 채널에서, 유튜브 상에서의 청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라는 것, 그리고 정리정돈의 기본은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정돈에 자신이 없어도 버리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하죠. 물건이 많이 없으면 깨끗해져요. 너무 과하게 많기 때문에 더러운 거거든요. 실제로 드라마 세트장도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방을 꾸밀 때는 그냥 소파 하나 정도만 놓고 세팅이 끝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방을 꾸밀 때는 온갖 모든 물건들을 다 가져다 놓는다고 하죠. 이건 경험상으로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잘 사는 집에 방문했을 때는 더러운 집을 한 곳도 보지 못했고 정리정돈이 안 된 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가난한 집을 방문해보면 현관을 통과하면서부터 알 수 있어요. 일단 식탁 위에는 밥을 먹을 수 없게 온갖 잡동사니들이 가득하고 방바닥에도 TV 옆에도 알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는 안 좋은 냄새도 납니다. 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이너스를 제거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리는 기준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3가지 기준으로만 버려도
아마 집에 있는 물건 반 이상을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깝다를 버린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깝다.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아주 좋은 마음이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깝다라는 말은 물건을 버리지 않는 핑곗거리가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깝다가 기준이 아니라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절대적 기준을 세워서 판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영광이나 추억을 버린다입니다. 이건 너와의 추억이 있는 물건이야. 이건 내가 아주 잘 나갔을 때 쓰던 물건이야. 과거에 얽매여서 못 버리는 것만큼 쓰레기가 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건 역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로 구분하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추억용으로 남겨두는 물건은 아주 극소수이면 되는데, 모든 물건에 추억을 부여하게 되면 500평짜리 집에 살아도 1000평짜리 집에 살아도 지저분하게 살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언젠가는 필요하다를 버린다입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문제가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대체 언젠가는이 언제인가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하는 언젠가는 필요할 거야 라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에서 말했던 필요하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부합되는 것 같죠. 그래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너무나 물건이 많기 때문에 그 언젠가가 왔을 때 찾지를 못합니다. 그럼 그 언젠가를 위해서 남겨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젠가는 필요할 거야 라는 물건을 버리는 기준은 최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버릴 게 산더미일 거예요. 최근 1년 이상 사용 안 한 물건, 1년 이상 안 입은 옷들은 대체적으로 70에서 80%가량 될 거니까요. 일단 모든 것을 제로로 돌려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나고 죽을 때 역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죽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버리세요.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입니다. 처음과 끝의 상태, 즉 제로의 상태로 돌아가야지만 플러스를 끌어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겹겹이 쌓아온 과거의 굴레,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낸 모든 마이너스를 버리세요. 탈피하지 못한 뱀은 죽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당신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버렸다면 정리정돈을 해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스텝인 버리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리정돈은 되지 않습니다. 버리기는 마이너스를 없애는 과정이었다면 정리정돈은 플러스를 불러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정돈이라는 것은 물건이 올바른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냄비나 식기들이 거실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냄비나 식기들은 주방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올바른 장소에 있어야지만 제때 물건을 찾아서 쓸 수 있죠. 부자들의 집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쓸데없는 동선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물건이 필요할 때 그 물건을 찾는 데만 1시간, 2시간씩 걸려버린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비효율적이게 되죠. 아마 물건을 찾는 데만 진이 빠져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던 건지도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물건이 있다면 아무리 정리정돈을 잘해도 한 번에 찾기가 힘들 테니까 반드시 첫 번째 버리기와 함께 꼭 동반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버리지 않고 정리를 해봤더니 결국엔 똑같더라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주변을 둘러보고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혹시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일이 안 풀리는 걸까 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당장 주변을 청소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바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나름 깔끔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버리고 많은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기분부터가 달라지더라고요. 모든 게 리프레시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 들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청소력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느낌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도 청소력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